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임금도 적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가 또 굉장히 불안정하고 맞아요. 일단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도 뭐 여자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저러다 그만두겠지, 맞아요. 네. 얼마나 오래 버티겠냐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문화평론하고 있는 손희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남성은 공적 영역에, 즉 생산 노동에, 임금 노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 그러니까 돌봄 노동과 재생산 노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라고 하는 돌봄 노동을 나누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슈퍼호몬 방지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후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책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직장 생활들은 어쨌든 다 해보셨잖아요. 직장 내에서 그런 차별도 있습니까? 제가 67년도쯤 얘기해요. 그 교감 선생님이 남자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난 마침 수업이 없어서 저쪽에 혼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이건 애 새끼 아프다고 결근. 시어머니 입원했다고 결근. 난 그때 남자들이 앉아서 여선생들이 결근이 많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자기네가 받는 건가를 성토하는 거였어요.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커피를 누가 타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커피를 누가 타느냐 그런 거에 이제 커피는 한번 먹고 싶은 사람이 타야죠. 아니 요즘에 그래서- 각자 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직접 근데 갖고 다니는 요즘은 안 차든지. 그러는데 저희 때는 당연히 손님이 오시면 여직원이 이렇게, 타는 여직원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남자 그때 대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나 탈 수 있다. 근데 여자가 타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직장도 그렇지만 방송에서도 남녀 차별이라는 그렇죠. 전 많이 겪었어. 저 이제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걸로 그 당시에 유명했었잖아요. 희집애가 뒤에서 남자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 희집애가 바지를 입고 다녀. 저건 뭐야, 선머스매 같이. 기집애가 말이야. 이런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치? 야, 그 같은 무대에서는 선배 가수분께서는 저렇게 운동화와 청바지를 신고 무대에 서는 애하고 같이 설 수 없다 하고 보이콧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게 아주 굉장히 얘기거리가 됐었어요. 지금이야 네. 뭐 그런 건 없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 똑같은 그쵸. 몫을 해도 여자들한테는 그런 어떤 뭐 근데 하여튼 사실- 많이 겪었을걸요? 아유 밤새야 되나? 많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주름이 있으면 멋있다고 해요. 열율이 느껴진다. 여자가 주름에 휘말이 나오면 화면에 이렇게 주름 있는 얼굴로 나오잖아요. 흰머리 나오잖아요. 아, 왜 저렇게 관리 안 해? 왜 저렇게 게을러? 이런 눈빛.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 뭐 MC들이 이렇게 했으면 여자는 항상 꽃처럼 예쁜 여자, 젊은 우조적인. 여자, 정말 꽃처럼 그런 옆에서 그냥 서서 이미지가 웃는 늘 거. 있었고 그렇지만 나이 든 여자와 이 젊은 남자를 그런 구성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맞아. 근데 지금이야 정말 시대가 좋아져서 뭐 이영자, 박나래 씨들이 대상 받곤 하지만 그것도 또 뭐 왠지 1, 생생 2년 맞추기 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 안 됐어요. 여성이니까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좀.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용이 안 될까라는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할 의욕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설문조항 자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이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 남성 중심의 기준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거나 끝내 것을 증명해내면 저거 독해가지고 저렇게 살아남았다라는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중잣대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편 노동자를 남성으로 여성은 그 남성과 다른 차이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일을 해서 좋았던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지 1년 됐고 그전에는 이제 제가 다른 활동을 하느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아이만 집에서 키우고 저는 또 특수한 상황이라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키우니까 사실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일을 못 하다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이제 나가서 그 야근하고 뭐 요즘에는 밤에 뭐 11시 막 이렇게 일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일하는 게. 그게 궁금하신 네,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왜 즐거운지. 글쎄, 뭔가 이렇게 내가 보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비포 애프터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밥 그런 짓고 것들이- 빨래하고 하는 일 아닌 일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냥 해왔던 일이라서 이게 정말 내 일이야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20년 동안 했다가 마치 그거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아이 밥 먹이고 밥 차리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뭐 이게 특별히-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가끔 그런 생각이 이게 들 때가 일이라는 있다가 생각이 없잖아요. 살림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살림하는 거지. 패턴처럼. 네. 저는 제가 그때 산후우울증인지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그냥 계속 제가 울고 있었대요. 계속 제가 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이러다가 애가 잘못되겠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산후우울증 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출근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감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지속되고. 아이들하고 웃고 신랑이랑 놀러도 다니고 하하호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좋았어요. 이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 경우도 그랬어요. 네. 제 경우도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난 그때 산후우울증이란 말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죠. 지금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거였어요. 학교를 가니까. 말짱해지죠. 그게 나가 참 희한하게 나오면 괜찮아. 나오면 괜찮아. 아니,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 그 재능이 내가 열정과 재능을 쏟아야 될 곳은 바로 사회적 바깥이야.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를 확인하고 네. 보상을 그러면서 받고. 나를 확인하고 인정받고. 맞아, 인정받는 그게 거. 월급적으로 뭐 많다 적다가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진짜 나와서 소통하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가스 점검은 집안일보다 제가 자신 있어요.